디자이너로 취업하려면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신입이든 경력직이든 포트폴리오를 정말 잘 만들어야 하는데 며칠 동안 밤새며 고생해서 준비한 내 포폴이 방향성은 맞는지 완성도는 괜찮은지 이대로 지원을 해도 될지 늘 궁금하죠.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포폴에 있는 작업물들이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작업을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결과물이 나왔는지 논리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 뒤에 한 가지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웬 신뢰도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심사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볼 때 디자인만 보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정말 이 지원자가 한 게 맞을까? 늘 이것을 염두하면서 심사를 합니다. 저는 IT 대기업 브랜드 디자이너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고 현직에서 채용 포트폴리오 심사와 면접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카락 후배 중 2곳을 포함해 대기업만 4번을 이직을 했는데 이직 때문에 포폴 준비도 많이 했었고 또 현직에서 지금까지 최소 1000개가 넘는 포폴을 심사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무만 했던 디자이너들보다는 포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시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경험뿐만 아니라 심사자의 경험까지 종합해서 포트폴리오가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 뒤따라야 하는 신뢰도, 그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여도, 두 번째는 프로세스, 세 번째는 개인 작업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요약본 하단 댓글에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트폴리오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는 보이지 않았던 허점이 보였다,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신입 공채에서 서류 전형을 모두 합격했다, 이런 긍정적인 후기를 계속 받고 있으니 포폴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도 참고해주세요. 심사자들이 포폴을 볼 때 이 프로젝트를 정말 이 지원자가 한 게 맞을까? 늘 이것을 염두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는 논리 구조로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포폴을 준비해도 이 작업물이 지원자가 했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이 설득력도 거짓말로 보이기 때문이죠. 연차에 비해서 작업물이 뛰어나면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도를 꼭 넣어야 합니다. 2명의 팀 프로젝트라고 해서 50%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리딩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갔다면 70이나 80%라고 기입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인데 실제로 같은 프로젝트를 각각 포트폴리오에 담았던 2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시니어급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주니어급이었는데 물론 같은 회사에 지원을 했다는 것은 서로 몰랐습니다. 주니어는 본인이 리딩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고 하고 시니어는 또 직접 실무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하니 두 사람의 실력을 가늠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참고로 2명 다 불합격하였습니다. 포인트는 프로젝트를 같이 담당했던 동료도 같은 회사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되게 자신의 역할을 부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역할보다 과장되게 포폴을 보여줘서 어쩌다가 심사는 통과할 수도 있겠지만 심사자들도 현직 디자이너들이기 때문에 면접 때 다 들통날 수도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기여도를 기입하기 참 난감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참여자가 몇 명이었는데 여기서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역할을 설명 글로도 대체할 수도 있겠죠. 사실 신뢰도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여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을 한다면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요약본 하단 댓글에 있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 심사자들이 포폴을 볼 때 이 디자인을 정말 지원자가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심사자는 실제 작업 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결과물만으로는 지원자의 역할과 역량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 시작했고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하여 최종 결과물에 도달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과정은 단순히 스케치나 중간 시안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젝트에서 어떤 생각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탐색이 중요했다면 스케치, 다양한 시안, 최종안, 선택 과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문제 상황, 해결 방법, 최종 구현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처음 받은 디자인 요청에 문제가 있었다면 기존 요청, 문제 발견,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방향 수정, 결과물의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똑같은 프로세스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젝트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강점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비주얼 탐색 능력을,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문제 해결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as is
B2B 비교나 간단한 다이어그램과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과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최종 결과물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과정은 결과물보다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설득하는 보조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좋은 프로세스 페이지는 작업 과정을 많이 보여주는 페이지가 아니라 지원자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심사자는 결과물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까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요약본 하단 댓글에 있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 작업입니다. 신입들의 포포를 심사할 때면 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교수님의 아이디어나 입김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한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팀 과제라면 지원자가 어떤 역할을 얼마나 했을까도 가늠해보죠. 경력직이라면 작업물들이 근무했던 회사의 선으로만 일관되게 보여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의 피드백이나 동료들과의 협업도 어느 정도일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력직이 디자인을 잘하는 회사를 다녔다면 포폴에 담겨있는 결과물의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지원자가 실력은 좋은데 다녔던 회사의 디자인 결과물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작업물에 대해서 100% 신뢰가 간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연차와 포폴에 담겨있는 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회사의 디자인 등등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고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개인 프로젝트나 따로 프리랜서로 받았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알바를 했던 디자인 결과물을 추가한다면 지원자의 실력에 대해서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고 심지어 다른 경쟁자들과 분별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작업이야말로 지원자의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개인 작업은 특히나 한 회사에서 오래 다녔던 경력직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했던 작업물만 있다 보면 한 가지 톤으로만 보여지기도 하고 이게 이 지원자의 작업인지 회사의 작업인지 분별이 잘 안 가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개인 작업의 퀄리티가 좋지 않다면 넣지 않는 것이 차라리 합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요약본 하단 댓글에 있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포트폴리오의 신뢰도를 올리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여도, 두 번째는 프로세스, 세 번째는 개인 작업 이었는데 이 3가지는 신뢰도는 물론 저절로 지원자의 설득력도 올리고 합격률도 같이 올리게 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준비 중이시라면 이 3가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자기의 포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해서 준비한 내 포폴이 방향성은 맞는지 완성도는 괜찮은지 객관적인 시선으로 완성한 포폴을 평가해봐야 하는데 스스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포폴을 너무 오래 봤거든요. 이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다 알기도 하고 자기 작업에 애정이 생기기까지 했으니까요. 친구나 교수님께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찾아가기가 점점 민망해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남에게 포트폴리오 공개하는 거 부끄럽지 않나요? 내가 무슨 천재 디자이너도 아니고. 자신의 포폴을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민망한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면 그 자체가 이미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단의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로 포트폴리오 컨설팅을 신청해보세요. 제가 현업에 종사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고 기수당 5분 정도만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시기라 한 사람 한 사람 집중해서 가이드를 드리느라 많은 분들을 컨설팅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포폴 컨설팅으로 드리는 건 심사자의 시선입니다. 지금 이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회사까지 지원 가능한지, 어떤 부분이 감점 요소인지,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여기까지 들으면서 내 포트폴리오도 한번 점검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고정 댓글 링크를 먼저 눌러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디자인 업계와 취업에 대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계속 전달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